새벽 5시. 이모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광선이 등대 침실 벽면을 더듬고 있었다. 그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습관적으로 창문을 열었다. 잔내 섞인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려 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회색빛 안개가 바다를 덮고 있었다. 62년을 살아온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다. 특히 이곳 해안 끝 외딴 마을에서 등대지기로 일하기 시작한 지난 15년간은 더욱 그랬다. 이모는 천천히 등대 나선형 계단을 올랐다. 185계단. 매일 오르내리는 이 계단의 개수까지 외울 만큼 반복된 일상이었다. 등명기실에 도착해 어젯밤의 점검 기록을 확인하고 렌즈를 청소하고 비상 전원을 점검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등대 아래로 내려다본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몇 채 안 되는 집들 사이로 굽이치는 좁은 길. 그 끝에 자리 잡은 작은 항구. 태풍과 안개가 잦은 이 마을에서 등대는 그야말로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이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었다. 그가 과묵한 성격 탓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곳에 오기 전에 삶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이모는 단지 서울에서 전기 일을 했다고만 했다.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었다. 점심때쯤 이모는 마을 상점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내려갔다. 상점 주인 박 씨가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다. 등대지기님, 오늘도 바람이 거센데 괜찮겠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이모는 필요한 물건만 사고 계산을 마쳤다. 박 씨는 그의 뒤에서 다른 손님들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모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다. 등대로 돌아가는 길에 이모는 멈춰 섰다. 등대 앞 주차장에 낡은 소형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서울 번호판이었다. 15년 동안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다. 가끔 관광객이 오기도 했지만 대개는 사진 몇 장 찍고 돌아갔다. 등대 입구에서 젊은 여성 하나가 큰 가방 2개를 끌고 있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그녀는 이모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등대지기님이시죠? 저는 윤설이라고 합니다. 해양생태연구소 연수생이에요. 이모는 잠시 당황했다. 이렇게 밝고 활기찬 목소리를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네, 안녕하세요. 이모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일로? 제가 연락을 못 드렸나 봐요. 연구소를 통해 군청에 임시 거쳐 사용 허가를 받았거든요. 바닷새 이동 패턴과 해류 관측 연구 때문에 한 달 정도 머물러야 해서요. 윤설은 허가서를 꺼내 보였다. 확실히 군청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이 별로 괜찮아요. 저도 워낙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연구하는 일이 많아서 적응했거든요. 불편 끼쳐드리지 않을게요. 윤설의 웃음에는 도시에서 온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연구에 대한 열정도 느껴졌다. 이모는 망설이다가 등대 1층에 있는 작은 숙소로 그녀를 안내했다. 이 방을 쓰시면 됩니다. 화장실과 간이 부엌은 복도에 있고요. 와, 생각보다 좋네요. 창문으로 바다가 바로 보이잖아요. 윤설은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다. 이모는 그런 모습이 신기했다. 그에게 이 바다는 그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토록 흥미로운 대상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은 어떻게? 저 요리 좀 할 줄 알아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드실래요? 혼자 해먹기도 그렇고 등대지기님께 여쭤볼 것도 많거든요. 이모는 또 한 번 당황했다.
15년간 혼자 먹던 저녁을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는 것.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습니다. 그날 저녁, 윤설이 준비한 간단한 파스타를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윤설은 바다새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연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이모는 이 해역의 특성과 계절별 해류 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등대지기님, 정말 많이 아시네요. 15년 동안 여기 계시면서 관찰하신 거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매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니에요. 이런 현장 지식이야말로 정말 귀한 거거든요. 논문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윤설의 진심 어린 말에 이모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일이 단순한 반복 작업처럼 느껴졌는데 누군가 그것을 의미 있게 봐주니 새로운 기분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세대를 초월한 동료애 같은 것이 싹트기 시작했다. 윤설은 매일 아침 일찍 드론을 띄워 바다새들을 관찰했고, 이모는 그녀에게 이 해역의 숨은 특징들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다. 상점에서, 마을에 관해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늙은 등대지기하고 젊은 여자가 둘이서 저 위에 요즘 아침마다 같이 나와서 뭔가 하던데 연구한다고는 하지만 글쎄, 이모는 이런 시선들을 느꼈다. 15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그에게 이런 관심은 불편하기만 했다. 그는 점차 마을에 내려가는 일을 줄이기 시작했다. 윤설도 마을 사람들의 미묘한 반응을 눈치챘다. 상점에서 물건을 사려 할 때마다 느껴지는 어색한 침묵, 지나가면서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들. 그녀는 당황스러웠지만 연구에 집중하려 애썼다. 어느 저녁, 윤설이 말했다. 등대지기님, 제가 여기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하시면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은 원래 새로운 것에 예민합니다. 이모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동반자 같은 감정과 마을의 시선에 대한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 무렵 기상청에서는 강한 저기압이 접근하고 있다는 예보를 발표했다. 태풍의 전조였다. 이모는 등대 점검을 더욱 꼼꼼히 하기 시작했고, 윤설은 폭풍 전의 마지막 데이터를 수집하려 바빠졌다. 둘 다 알지 못했지만 이 태풍이 그들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이었다. 마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등대의 고독 속에서 피어난 신뢰와 동료애는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터였다. 그날 밤, 이모는 등대 불빛을 켜며 일지에 적었다. 오늘도 정상 점등, 내일 폭풍 예상, 철저히 준비할 것. 하지만 그는 몰랐다. 며칠 후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꺼진 불빛, 시작된 태풍 미리네가 접근한다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지 이틀째 되는 밤이었다. 오후 8시부터 비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이모는 등명기실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긴장하고 있었다. 35년간 바다를 지켜본 그의 경험으로도 이번 태풍은 예사롭지 않았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나들고 바람 소리가 등대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등대지기님, 괜찮으세요? 아래층에서 윤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도 이런 폭풍은 처음 겪어보는 듯했다. 네, 걱정 마세요. 이 등대는 견고합니다. 이모는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가 신경 쓰였다. 특히 등대 지하실의 비상전원 시스템이 걱정이었다. 최근 들어 가끔 이상한 소음이 들렸기 때문이다. 밤 11시 47분, 등대 불빛이 갑자기 꺼졌다. 이모는 당황해서 즉시 비상전원 스위치를 확인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다. 주 전원도 비상 전원도 문제가 없었는데 왜 불빛이 꺼진 것일까? 그는 서둘러 지하실로 내려가 전기 배선을 점검했다. 뭔가 이상하다. 지하실의 전력 차단기 중 하나가 내려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차단기에 손때가 묻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만진 것 같았다. 이모는 차단기를 올리고 다시 등명기실로 올라갔다. 11시 55분. 불빛이 다시 켜졌다. 정확히 8분간의 암흑이었다. 하지만 그 8분이 치명적이었다. 등대 불빛이 꺼진 바로 그 시간에 앞바다에서 소형 화물선 해성호가 암초에 좌초된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선체가 크게 파손되어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왔다. 다음 날 새벽, 해경과 항만청 조사관들이 등대로 몰려왔다. 이모 등대지기님, 어젯밤 11시 47분부터 55분까지 등대 불빛이 꺼져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항만청 조사관 정수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네, 맞습니다. 전력 시스템에 일시적인 이상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복구했습니다. 일시적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무슨 문제였나요? 지하실 차단기 하나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 이모는 차단기에 묻어있던 손때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섣부른 추측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근무 태만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정기 점검을 제대로 하셨나요?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지도 있습니다. 이모가 점검 일지를 내밀었지만 조사관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그때 윤설이 나타났다. 저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저 어젯밤에 드론으로 해상 관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데이터를. 당신은 누구시죠? 해양생태연구소 연수생 윤설입니다. 연구 때문에 여기 머물고 있어요. 조사관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중 한 명이 윤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연구생이 등대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요? 네. 군청 허가를 받았습니다. 혹시 어젯밤 사고 시간에 어디 계셨나요? 1층 숙소에서 드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이나 증거가 있나요? 윤설은 잠시 당황했다. 혼자서 작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은 없었다. 드론 기록 로그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당신이 실제로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관들이 돌아간 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등대지기가 젊은 여자랑 뭔가 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러게 하필 그 시간에 불빛이 꺼지다니. 아무리 그래도 등대지기가 그런 실수를 할까. 오후에 이모가 마을 상점에 갔을 때 박 씨는 평소와 달리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등대지기님, 큰일이셨겠어요. 배가 좌초되고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요즘 정신이 다른 데 있으신 것 같던데. 박 씨의 말끝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이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필요한 물건만 사고 나왔다. 저녁 무렵 마을회관 게시판에 임명의 쪽지가 붙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등대지기와 연구원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근무 태만 의혹,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마을 주민 일동. 윤설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모는 침묵했다. 그는 15년 동안 이런 시선을 피해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해명한들 사람들이 믿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등대지기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이모의 체념 섞인 말에 윤설은 더욱 답답했다. 그날 밤, 윤설은 혼자서 드론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봤다.
뭔가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정말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사고 시간 직전, 드론 카메라에 잡힌 영상에서 바다 위로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보였다. 마치 빛을 흡수하는 검은 띠 같았다. 그것은 등대 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게 뭘까? 윤설은 영상을 확대하고 분석했지만 정체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의 적대감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다. 아이들까지 등대를 피해 다녔고 어떤 어른들은 대놓고 험담을 늘어놓았다. 등대를 믿을 수 없게 됐잖아. 우리 어부들이 어떻게 바다에 나가? 군청에 진정서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 등대지기 교체를 요구해야 해. 이모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때도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었다.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침묵으로. 그 밤, 이모는 등대 일지에 적었다. 전력 시스템 재점검 완료. 이상 없음. 하지만 그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등대의 불빛은 정상적으로 바다를 비추고 있었지만 마을의 신뢰는 이미 깨져버렸다. 그리고 그는 느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윤설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드론 영상 속 검은 그림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이모 등대지기의 무고함을 증명하겠다고. 폭풍은 지나갔지만 더 큰 폭풍의 전조가 등대 주변을 감돌고 있었다. 바다의 드리운 그림자, 자초 사고 후 사흘째 아침, 윤설은 새벽부터 방파제 근처에서 드론을 띄우고 있었다. 이상해. 분명히 여기서 봤는데. 그녀는 사고 당일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며 중얼거렸다. 그 검은 띠 같은 것이 지나간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 했지만 바다는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이 이모의 무고함을 증명할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드론을 더 낮게 띄워 해수면을 자세히 관찰하던 중 윤설은 방파제 그늘진 부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물 표면에 무지개빛 기름막이 얇게 펴져 있었다. 기름? 그녀는 서둘러 샘플 채취 도구를 꺼내 기름막을 조심스럽게 수집했다. 자초한 해성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이라고 하기에는 위치가 이상했다. 해성호는 등대 정면 바다에서 자초했는데 이 기름막은 등대 옆쪽 방파제 근처에 있었다. 윤설 씨, 뭐 하고 계세요? 뒤에서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언제나처럼 일찍 일어나 등대 점검을 마치고 내려온 길이었다. 아, 등대지기님,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윤설은 채취한 기름 샘플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해성호 사고와 관련 있을까요? 글쎄요. 위치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해류를 고려해도 이모는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의 오랜 경험으로도 이 기름막의 위치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등대지기님, 혹시 등대 지하실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이모는 잠시 망설였다. 지하실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윤설이 유일한 동조자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둘은 등대 지하실로 내려갔다. 컴컴한 지하실에는 복잡한 전기 배선과 비상 발전기, 각종 제어 장치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여기가 메인 전력 제어실입니다. 모든 등대 시설의 전원이 여기서 나가죠. 이모는 그날 밤 내려가 있던 차단기를 가리켰다. 윤설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등대지기님, 이것 좀 보세요.
윤설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자물쇠는 억지로 부러뜨린 흔적이 역력했다. 이 자물쇠가 뭘 잠그는 거였나요? 이모가 살펴보니 그것은 비상 전력 차단 스위치를 보호하는 안전 커버의 자물쇠였다. 누군가 이걸 부수고 들어온 겁니다.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간 등대를 지켜온 그에게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등대지기님, 이건 명백한 사보타주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등대를 끈 거라고요. 윤설은 휴대폰으로 부서진 자물쇠와 주변 상황을 사진으로 찍었다. 하지만 누가 왜 이런 짓을?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등대지기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모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윤설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20년 전 서울에서 대한환경개발이라는 회사의 전기설계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대한환경개발이요? 네, 그 회사는 각종 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항만과 해안 지역의 전력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을 했어요. 이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런데 그 회사가 하는 일들이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을 바다에 몰래 버리고 환경 기준을 속이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들의 지시대로 특수 전력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특수 전력 시스템이요? 항만의 야간 조명과 등대의 비상 전력을 한 번에 차단할 수 있는 우회의 회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상시 전력 절약을 위한다고 했지만 이모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불법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때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 사용한 거였습니다. 등대와 항만 조명을 모두 끄면 누가 뭘 하는지 볼 수 없으니까요. 윤설은 충격에 빠졌다. 그럼 혹시 이번 사건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년 전에 제가 설계한 그 시스템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대한환경개발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나요? 회사 이름은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특히 당시 사장 아들이었던 김재현이 이 지역으로 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김재현이요? 지금은 군수 사위가 되어서 청해산업이라는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윤설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등대지기님, 혹시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말씀드린 적 있나요? 해양생태연구원 연수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윤설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저는 단순한 연수생이 아니에요. 바다숲 시민연구단 소속의 내부고발자입니다. 내부고발자요? 네.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 생태계 파괴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특히 청해산업의 불법 폐기물 투기 의혹을 조사하려고 왔던 거예요. 이모는 놀라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럼 윤설 씨도 처음부터? 네. 하지만 등대지기님을 만나면서 계획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등대를 이용해서 바다를 관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진실을 추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같은 편이 되어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제가 채취한 기름 샘플을 분석해보고 등대지기님이 아시는 그 전력 시스템의 구조도 자세히 파악해야 하고, 그런데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김재현이 정말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면 윤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등대지기님만 계속 누명을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다시 바다를 오염시킬 거고요. 알겠습니다. 함께 하죠. 이모의 목소리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모는 등대 내부의 전력 시스템을 재조사하고
과거 설계도면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윤설은 기름 샘플을 분석하고 드론 데이터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마을 어딘가에서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주인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등대의 불빛은 여전히 바다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아래 숨겨진 진실은 점점 더 복잡하고 어두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증거와 폭로. 다음 날 새벽 5시, 이모는 등대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20년 전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분명히 어딘가에 그는 먼지가 쌓인 철제 캐비닛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오래된 설계도면과 장비 매뉴얼들 사이에서 드디어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색이 바랜 청사진 한 장이었다. 도면 제목은 해안통합 전력 제어 시스템이었다. 20년 전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모는 손을 떨며 도면을 펼쳤다. 등대와 항만 조명, 그리고 방파제 경고등까지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복잡한 회로도였다. 이런 걸 내가 만들었다니. 같은 시간, 윤설은 1층 숙소에서 기름 샘플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다. 휴대용 분석 장비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역시 기름의 성분이 일반적인 선박용 연료와는 달랐다. 산업용 중유의 특정 화학물질이 섞인 형태였다. 그리고 그 화학물질은 플라스틱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었다. 두 사람은 아침 7시에 등대 1층에서 만나 서로의 발견을 공유했다. 등대지기님, 이 도면이 정말 20년 전에 설계하신 거예요? 네, 부끄럽지만 제 작품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지금도 작동한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 매우 견고하게 설계했거든요. 윤설은 기름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일반 선박 연료가 아니에요. 플라스틱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섞여 있어요. 플라스틱 소각? 네, 청해산업이 하는 일 중 하나가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거든요. 그런데 정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바다에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재현 그 자식, 20년 전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군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드론 영상을 더 자세히 분석해봤는데 혹시 등대 로그 기록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모는 윤설을 등명기실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전자 로그 시스템이 있었다. 여기서 시간대별 전력 상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사고 당일의 기록이 떠올랐다. 오후 11시 47분부터 55분까지 명확하게 외부 제어에 의한 전력 차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외부 제어? 네, 이건 지하실 수동 차단이 아니라 원격으로 조작된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군가 멀리서 등대를 껐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윤설은 드론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분석이 가능했다. 등대지기님, 이것 좀 보세요. 영상을 확대하자 검은 띠처럼 보였던 것이 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등대를 향해 다가오는 소형 선박이었다. 불빛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저 배가 전력을 차단한 다음 뭔가를 바다에 버리고 간 것 같아요. 선박 식별 번호가 보이나요? 윤설은 영상을 더욱 확대하고 선명도를 조정했다. 드디어 희미하게 숫자가 보였다. 청해-2367점, 맞아요. 청해산업 소속 선박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확신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걸로 충분해요. 항만청과 해경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그 순간 등대 아래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검은 승용차 2대가 등대 앞에 서 있었다.
누가 이런 시간에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이모의 얼굴이 굳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김재현. 20년 전보다 살이 많이 쪘지만 교활한 눈빛은 그대로였다. 그 옆에는 경비업체 유니폼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 서 있었다. 등대지기님, 어떡하죠? 일단 증거부터 안전한 곳에. 이모는 서둘러 설계도면과 로그 기록을 USB에 복사했다. 윤설도 드론 영상 파일을 백업했다. 그때 아래층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모, 나와라. 얘기 좀 하자. 김재현의 목소리였다. 이모는 윤설에게 손짓했다. 뒷문으로 나가서 마을로 피하세요. 이 USB를 가지고. 안 돼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지금은 증거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이미 늦었다. 경비원들이 등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이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이모는 갑자기 무언가 떠올리며 등명기실 구석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오래된 무선 통신 장비가 있었다. 이걸로 실시간 송출할 수 있어요. 뭐요? 해경 주파수로요. 우리가 찾은 증거를 모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거예요. 이모는 능숙하게 무선 장비를 조작했다. 그의 20년 등대지기 경험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해경본부. 이곳은 동해안 42번 등대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증거 송출을 시작합니다. 무선을 통해 그들은 로그 기록, 드론 영상, 기름 분석 결과, 그리고 20년 전 설교 도면까지 모든 것을 전송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경비원들이 등명기실로 뛰어들어왔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모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청해산업 소속 선박 청해-마이너스 2367호가 사고, 당일 밤 불법 폐기물을 투기했습니다. 군수 사위 김재현이 20년 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경비원 중 하나가 이모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윤설이 재빨리 등명기에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켜서 그들의 눈을 번쩍이게 했다. 으악, 그 틈에 이모는 송출을 완료했다. 송출 완료. 모든 증거가 해경본부와 항만청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김재현이 숨을 헐떡이며 등명기실로 올라왔다. 이모, 너 정말 후회하게 될 줄 알아라. 김재현, 20년 전에도 그런 말을 했지.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모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너희가 아무리 권력을 이용해도 이미 모든 게 공개됐어. 해경도, 항만청도, 언론도 다 알게 될 거야. 바로 그때 등대 아래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해경과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김재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이런 제기랄. 윤설이 창문으로 외쳤다. 여기에요. 등대 위에요. 곧이어 해경과 경찰이 등대로 올라왔다. 김재현과 경비원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해경 수사관이 이모에게 다가왔다. 등대지기님, 송출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네요.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청해산업에 대한 전면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임명제보 발신지도 추적했는데 청해산업 사무실에서 나온 게 확인됐습니다. 윤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등대지기님은 완전히 무혐의인 거네요. 당연하죠. 오히려 진실을 밝혀낸 영웅입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등대로 몰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사과의 마음을 담고 왔다. 상점 주인 박 씨가 대표로 나섰다. 등대지기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등대를 더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등대 주변에서 뛰어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모는 비로소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저녁에 윤설이 말했다. 등대지기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20년 만에 복수를 하신 거네요. 복수라기보다는 속죄였을까요? 20년 전에 못다 한 일을 이제야 한 것 같아서. 그럼 이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이모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혼자만의 고독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연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그날 밤, 등대 불빛은 평소보다 더욱 밝게 바다를 비추었다. 그리고 이모는 일지에 적었다. 오늘 진실이 승리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다시 켜진 불빛.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 후, 아침 햇살이 등대를 부드럽게 감쌌다. 이모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등명기실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은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185개의 계단을 오르며 그는 지난 며칠간의 변화를 떠올렸다. 해경의 수사 결과, 청해산업이 지난 5년간 불법으로 바다에 버린 폐기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다. 김재현은 구속되었고 군수는 사위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사퇴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다가 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등명기실에 도착한 이모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바라봤다. 사건 직후 충동적으로 작성했던 것이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사직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찢었다.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바다 위로 흩어졌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모는 새 일지를 꺼내 첫 줄에 적었다. 2024년 9월 15일. 오늘 우리는 더 늦지 않게 켰다. 아래층에서 윤설의 목소리가 들렸다. 등대지기님, 아침 드세요. 지난 일주일간 윤설은 원래 예정보다 머무름을 연장했다. 공식적으로는 사후 조사 협조 때문이었지만 실제로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갓 구운 생선이 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가져다 준 것들이었다. 오늘도 많이 가져다 주셨네요. 어제 박씨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등대에 필요한 건 뭐든지 마을에서 지원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마운 일이죠. 이모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미소 지었다. 15년 만에 처음 맛보는 다른 사람의 정성이었다. 윤설 씨는 언제 서울로 돌아가시나요? 글쎄요. 사실 연구소에서 이 지역에 상주 관측소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거든요. 제가 책임자로 말이에요. 정말요? 그럼 계속 여기 계시는 건가요? 네. 만약 등대지기님이 괜찮으시다면요. 이모의 얼굴이 밝아졌다. 당연하죠. 이보다 좋을 수 없어요. 두 사람이 아침을 먹고 있을 때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아이들이 등대 주변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우와, 우리 등대가 진짜 유명해졌어. 텔레비전에도 나왔잖아. 등대지기 아저씨 진짜 대단해. 아이들의 순수한 감탄에 이모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사건 이후 등대는 진실을 밝힌 정의의 상징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점심때쯤 상점 주인 박 씨가 찾아왔다. 등대지기님,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씨 아저씨.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군청에서 등대 주변을 해양생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도 만든다고 해요. 물론 등대지기님과 연구원님이 괜찮으시다면 말이지만요. 윤설이 대답했다. 좋은 일이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 보호의 중요성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동의해 주시는 거죠? 우리 마을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다만 등대 본연의 기능에는 지장이 없어야겠지만요. 당연하죠.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박 씨가 돌아간 후 윤설이 말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이제 마을 전체가 등대를 보호하려고 하시고 그게 제일 기뻐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날 오후 이모는 윤설과 함께 등대 주변을 산책했다. 바다는 맑고 투명했다. 청해 산업의 오염이 사라지자 물고기들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저기 보세요. 바다제비들이 돌아왔어요. 윤설이 가리키는 곳으로 하얀 바다새들이 무리를 지어 날고 있었다.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거네요. 네, 자연의 복원력은 정말 놀라워요. 오염원만 제거해주면 스스로 치유하거든요. 두 사람은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한 달 전만 해도 일심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이 자리에서 이제는 평온과 희망을 느꼈다. 윤설 씨, 처음 여기 왔을 때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맞아요. 처음엔 그냥 연구하러 온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용히 은퇴까지 지낼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어떠세요? 후회하지 않으시죠? 이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20년 전에 제가 저지른 실수, 그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일에 일조한 거였죠. 그렇지만 이번에 모든 걸 바로잡으셨잖아요. 윤설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윤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등대지기님 덕분이에요. 현장 경험과 용기, 그리고 진정한 책임감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곧 등대에 불이 켜질 시간이었다. 가야겠네요. 두 사람은 등대로 돌아갔다. 이모는 등명기실로 올라가 저녁 점등을 준비했다.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렌즈를 한 번 더 닦았다. 감사합니다. 오후 6시 정각, 등대에 불빛이 켜졌다. 그 순간 마을 곳곳에서 환호성이 들렸다. 아이들이 뛰어나와 등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등대가 켜졌다. 우리 등대가 제일 밝아. 마을 사람들도 집 앞으로 나와 등대를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이모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뭉클해졌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등대를 사랑하는 모습을 봤다. 윤설이 등명기실로 올라왔다. 등대지기님,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네, 이제야 진짜 등대다운 등대가 된 것 같아요. 그들이 바라본 바다 위로 등대 불빛이 길게 뻗어나갔다. 그 빛은 단순히 배들의 길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서 진실과 정의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해양수산부에서 공식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바다 환경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모에게 더 소중한 것은 매일 아침 마을 아이들이 등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이었다. 한 달 후, 윤설의 해양생태관 측소가 공식 개소했다. 등대 옆에 작은 건물을 지어 최신 장비를 갖춘 연구소가 된 것이었다. 윤설은 상주 연구원이 되어 바다 생태계 복원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되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해양수산부 장관, 환경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참석했다. 이제 우리 마을이 정말 유명해졌네요. 박 씨가 이모에게 말했다. 좋은 의미로 유명해져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 마을과 바다를 계속 지켜주세요. 당연하죠.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개소식이 끝난 후 이모와 윤설은 다시 등명기실에서 바다를 바라봤다. 정말 꿈만 같아요. 한 달 전만 해도 누명을 쓸 뻔했는데
이제는 영웅이 되었다니. 영웅이라기보다는 제 역할을 다한 것뿐이에요.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정말 자랑스러워요. 등대지기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이모는 일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오늘 뭐라고 쓰실 거예요? 글쎄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써내려갔다. 오늘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더 밝은 미래를 비춘다. 등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바다도 마을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빛을 지켜나간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덧붙였다. 진실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등대 불빛은 그날 밤도 변함없이 바다를 비췄다. 하지만 그 빛에는 이제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다. 고독한 파수꾼의 빛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켜가는 희망의 빛이었다. 바다 위를 지나는 배들의 선장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저 등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빛이 단순히 항로를 안내하는 것을 넘어서 진실과 정의를 상징한다는 것을. 새벽이 되어서야 이모는 등명기실에서 내려왔다. 1층에서는 윤설이 내일 연구 계획을 세우며 늦은 밤까지 작업하고 있었다. 윤설 씨, 너무 늦지 않았나요? 괜찮아요.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몸 관리는 해야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네, 곧 쉴게요. 등대지기님도 수고하셨어요. 이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다. 마을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바다는 잔잔했다. 등대 불빛만이 꿋꿋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 누웠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꿈에서도 등대 불빛은 계속 켜져 있을 것이었다. 영원히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